지난 9월 10일이었는데요. 낸시랭 씨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 남편 왕진진 씨와의 2년 9개월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낸시랭 씨는요, 이 이혼 승소 판결에 대해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악몽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빨리 잊겠다.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없는 가운데 위로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인데 낸시랭 씨는 약 1년 5개월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길었던 이혼 소송 과정을 알기 위해선 결혼 당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낸시랭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 남편 왕진진 씨와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글을 올리게 되는데 결혼을 응원해달라라는 굉장히 좀 밝은 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랐었던 게 낸시랭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뭐 열애설이 난다거나 뭐 열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린 적이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무 갑자기였죠, 진짜. 근데 낸시랭 씨가 그 전부터 이제 워낙 독특하면서도 막 자유분방한 시각으로 현대 미술이라든지 행위예술이라든지 팝아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아티스트로 활약을 해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결혼식 생략하고 이제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했을 때도 낸시랭 씨와 잘 어울리는 뭔가 그런 행보다라고 뭔가 되게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놀라진 않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낸시랭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너무 흉흉한 일들이 많아서 혼인신고부터 해두자라고 말하더라 라면서 그 전 남편의 제안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다라는 이 사정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당초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18년도에 가족들과 상의 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낸시랭 씨가 이제 혼인신고 소식을 알린 직후에 이제 남편분에 관련된 이제 각종 보도들이 쏟아졌었는데 그때 알려졌던 이력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당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요. 낸시랭 씨의 전 남편 왕진진 씨는 낸시랭 씨보다 일단 5살 연상이고요. 자신이 피 호텔의 창업자인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고 마카오 출신이면서 W 컬렉션을 운영하는 회장이자 문화사업가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왕진진 씨가 직접 밝힌 이력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낸시랭 씨가 정말 리얼 재력가를 만났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왕진진 씨가 사기 및 횡령 등 이런 소송 3건 이상에 연루가 돼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두 사람이 함께 혼인신고를 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동시에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힘든 모습보다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웃을 수 있는 모습들 보일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작품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왕진진 씨의 말을 낸시랭 씨가 100% 믿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나만 믿어라 했으니까. 이때 기자회견 때 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굉장히 특이했던 한 장면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하는 이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낸시랭 씨의 지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함께 이 기자회견장에 왔었거든요. 이분들이 대기실로 잠시 쉬는 시간 겸 들어간 때가 있었는데 이때 기자들에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식으로 했었던 얘기예요. 저희도 답답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회를 보셨는데 기자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건 저분도 정말 낸시랭 씨를 아끼는 분인데 앞에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거나 지인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죠. 말을 해도 이제 지금 그때는 좀 들리지 않을 시기이니 기자들을 잡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주변에서도 좀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기자들끼리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처음 두 사람의 불화가 제기된 건요. 2018년 10월에 한 보도였어요. 그 전달, 이 9월에 두 사람이 격렬한 부부싸움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낸시랭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처벌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왕진진 씨는
특수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부부싸움 한 거는 9월인데 이게 부부싸움 보도된 게 2주 뒤인 10월 초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왕진진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싸움을 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낸시랭 씨도 당시 워낙 감정이 격해져 큰 싸움이 됐다. 지금은 화해했으니 원만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불화를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뜻을 밝힌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이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부싸움 사실이 보도된 지 6일 만에 왕진진 씨가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아내는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기망한 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뿐인 남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라면서 낸시랭 씨와의 이 극심한 불화를 폭로를 하게 됩니다. 낸시랭 씨 또한 이혼 진행을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서 이혼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왕진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신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낸시랭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좀 여의치 않게 되니까 수습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작당과 이간질로 낸시랭 씨에게 이혼을 세뇌를 시키면서 자신을 따돌려서 부부 사이가 좀 악화되고 이혼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왕진진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왕진진 씨의 주장과 낸시랭 씨의 주장은 좀 달랐거든요. 이 왕진진 씨가 이렇게 주장이 보도된 다음 날, 그다음 낸시랭 씨가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생활고나 거짓말, 과거 행적 때문이 아닌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낸시랭 씨는 내 명의로 수억 원대 사채 빚을 얻어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했지만 수입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짓이 밝혀질 때마다 남편이 자신을 위협하고 폭언, 감금, 폭행을 행사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낸시랭 씨가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왕진진 씨의 어머니를 통해 왕진진 씨가 마카오 출신이자 대기업 창업자의 혼외자가 아닌 전라남도 강진에서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농사꾼의 아들임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낸시랭 씨는 몇 개월간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왕진진 씨의 그 이력들이 상당수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낸시랭 씨를 힘들게 한 건 또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낸시랭 씨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왕진진 씨가 이혼 발표 이후인 15일부터 이 두 사람의 은밀한 동영상을 공개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참담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낸시랭 씨의 주장에 왕진진 씨는요. 동영상을 언급하거나 폭행 혹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술에 취한 낸시랭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역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 낸시랭 씨가 이 왕진진 씨를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를 결국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열린 공판에서 왕진진 씨는 이 12가지 혐의 중에서요. 이 동영상 협박을 포함해서 재물 손괴, 폭행 등 총 4가지 혐의에 대해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낸시랭 씨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왕진진 씨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건 제가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인정하고 부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닌데요. 난 이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12개 협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CCTV가 나온다던가 증거물이 나올 때마다 뭔가 정말 이걸 발을 뺄 수 없다라고 느낄 만한 증거물이 나왔을 때 그때 돼서 그 사안들만 시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낸시랭 씨 측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반성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난 9월 10일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드디어 이혼 성립이 이뤄졌는데요. 오랫동안 공방을 펼쳐온 낸시랭 씨가 승소 판결에 대한 심경을 좀 밝혔나요? 이번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왕진진 씨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 이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낸시랭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자료는 그 금액이 가장 최고치라고 들었다. 그만큼 왕진진이 나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피해를 줬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되고 승소를 했다는 거는요. 낸시랭 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 직전에 낸시랭 씨랑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낸시랭 씨가 꼭 이 부분을 강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거랑 두 번째로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라고 했잖아요. 낸시랭 씨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확률은 0%지만 본인에게는 이 재판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맞아요. 꼭 정정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좀 꼭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낸시랭 씨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 이 요청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진진에게 했던 것은 이혼을 해달라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 이 두 가지 부분이지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 말인즉슨 나눠줄 재산이 없었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재판에서 100% 승소한 것이다라는 걸 꼭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